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빠지고 있죠. 일단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시가 빠지고 난 다음에 모습을 회복을 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느낌입니다. 일단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전에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의 랠리죠.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사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까지 떨어진 마당에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내려간다고 해서 얼마나 내려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산타 랠리는 둘째치고 다른 거부터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악재가 안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나와야 한다일 것이고요.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지 않고 주식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악재는 나오면 안 된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악재가 나와서 지수가 한번 크게 밀려주는 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거고요.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없을 뿐인 것이 사실 손실이 나는 건 아닌 겁니다. 악재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절하거나 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서 악재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냥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면요. 일단은 상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사실 경기 침체는 이미 와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중국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말에 금융권에 리스크가 자꾸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은요, 주식 시장이 빠지는 거랑 좀 다릅니다. 주식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냥 투자자들만 좀 힘들 수 있지만요, 부동산은 대부분 빚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출 시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은행 금융권들이 좀 힘들어지게 되고 기업들도 대출 받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게 된다면은 사실 금융 위기라는 부분으로 번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자꾸 이렇게 열리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게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도 움직이지만요, 위기감,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로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원동력이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하락을 해야 주가가 싸고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면 그냥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되고 100원이 되었을 때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도 어차피 100%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는 것보다는 100원까지 빠지고 200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입장 차이가 누구는 나쁘다, 내려가길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 올라가야지만이 올라가면 우리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필요까지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역발상 투자에도 말씀드렸죠. 사겠다라고 마음먹고 기다렸던 분들은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 내려가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고, 올라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려갈 거라고만 생각하고 현금을 들고 있던 분들은 올라갔을 때 또 그거 역시나
내 욕심을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만한 또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깊은 선택을 해본 적이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은 하셔야 돼요. 사든 안 사든. 내가 홀딩을 하든 홀딩을 하지 않고 팔든 뭐든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의 힌트를 이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더 내려간다고 봅니다. 악재가 나올 거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현금을 들고 보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낙폭이 지금부터 이만큼 떨어진 만큼 또 다시 밑으로 또 내려가가지고 저 아래쪽까지 밑으로 줄줄줄줄 내려갈 것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지금까지 빠진 거에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또는 4분의 1도 안 되는 아니 이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져도 크게 빠지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 부근은 맞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도 겁을 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어반 리튬과 하이드로 리튬, 미스터 블루까지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컨텐츠 관련주인 뉴부터 해서 15개 정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들은 다행스럽게도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반 리튬이라고 하는 기업 액면 병합 이후에 이제 쭉쭉 빠지고 있는 10% 이하로 빠지고 있던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내려가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16,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최근에 10,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매수세가 증가하니까는 그 매수세가 몰리게 되고 파는 사람들도 나가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인 원리로 인해 가지고 힘의 싸움이라고 하죠. 힘의 싸움에 있어 가지고 생기는 원리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다. 과학적 현상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큰 기대, 뭐 리튬 관련주가 뭐 대박이 날 것 같아, 이런 거 사야지 돈을 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간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수산화 리튬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는 명분을 주어주는 거고 이제 이 모양새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이런 리튬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반 리튬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드로 리튬도 이런 식으로 N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양쪽 모두요. 그래서 어반 리튬과 하이드로 리튬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리튬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기업들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기업이 아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리튬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정말로 주가만 띄워가지고 한탕 해먹어보자 하는 그런 기업들의 속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하는 일을 좀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자기 하는 일이나 잘하면 될 텐데 다른 일에 이렇게 뭐 좀 눈독 들이거나 그런 기업들 치고는 좋은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하이드로 리튬과 뭐 어반 리튬이 양쪽 모두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로 얘가 좋은 기업이라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은 실적은 어느 정도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있어가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가 뭔지 그리고 권리락 효과가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무상증자 한다면 주식을 공짜로 또 주나보다 생각하고 사시는 또 어르신들도 많고 주린이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가 안 되면은 사실 이런 기업들을 따라붙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런 거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바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따라붙는 매매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탈출하는 루트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탈출 구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도 무상증자 때문인데 요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별 호재들, 또 호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개별 이슈들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락 효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QRT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인데요. 요런 기업들도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2연상 간 다음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미스터 블루에서도 한 방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QRT에서도 한 방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빨리 한 방 어떻게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는 한방 심리가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눈독이 들이게 되는 거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많죠. 부동산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노력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면서도 주식에서는 한방 그리고 빨리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 계좌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앞으로 멀리 투자하셨을 때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잡주들 말고는 급등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올라온 기업들이 사실 없어요. 여전히 테마도 없고 섹터가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요, 바닥에서 이제는 급등이 나오거나 약간 꿈틀대는 종목들이 요즘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그럴 건데요,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머물고 있더니 갑자기 거래가 발생이 된다든지, 갑작스러운 슈팅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쭉 빠진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사뭇 다른, 한 1%, 2%, 3%씩 움직였던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다른 뭔가 변동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개별 종목 테마가 되어가지고 지수가 상승세로 한번 전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목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매수할 만한 그런 어떤 종목들을 잘 가려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것 같고, 내 종목이 좀 추가 매수라든지 이렇게 더 담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새로 살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할 만한 종목도 지금은 찾아놓는 것이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바로 제가 이렇게 사라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바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제가 사세요 하면 예 하고 바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1분기 정도쯤에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때 사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발굴도 많이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괜찮은 기업인지 아닌지도 잘 체크를 한번 해 놔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전히 저는 관망세는 유지해야 된다, 대신에 준비는 해 놓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